부채질하는 여인. 새로 쓴 무덤 앞 한 여인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무덤 앞에서 부채질? 선비는 묻고 여인은 답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날 밤 선비는 부인에게 물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리고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율곡 선생과 부채질하는 과부. 옛날에 율곡 이이 선생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새로운 무덤을 보게 되었어.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젊은 여자가 서서 부채로 묘를 붙이고 있는 것이었지. 한여름 뜨거운 7월의 날씨에 무덤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니? 율곡 선생은 이상하게 여겨 다가갔어. 하지만 옛날에는 남녀가 서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없는 법. 그래서 돌아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지. 부인, 이 묘는 누구의 묘입니까? 아버님의 묘라면 효녀이고 시부모님의 묘라면 효부이며 남편의 묘라면 열려라 할 수 있겠군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곡 선생이 다시 물었지.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계십니까? 그제야 여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 이 묘는 제 남편의 묘입니다. 남편이 엊그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다시 시집을 가려 하니 시아버님께서 때 뿌리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때 뿌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 쉽게 말해 아직 장례가 끝나지 않았으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든 빨리 시집을 가고 싶었지. 그래서 묘의 흙이 빨리 마르게 하려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던 거야. 율곡 선생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졌어. 이런 고약한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황당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오늘 길을 가다가 묘 앞에서 부채질을 하는 여자를 보았소. 그래서 혹시 효녀나 효부인가 했더니 남편이 죽자마자 다시 시집을 가려고 무덤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 싫어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오. 부인은 깜짝 놀라며 탄식했어. 세상에, 그런 요망한 여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때 율곡 선생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며 물었어.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죽으면 평생 수절할 수 있겠소? 부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 그야. 율곡 선생은 그녀의 머뭇거리는 모습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 그러고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속이 쓰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 부인은 깜짝 놀라 통곡하며 울었어. 아이고 여보.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율곡 선생은 세상을 떠났어. 며칠 후 부인은 남편이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잠겨 있었어. 그런데 그날 저녁 한 젊고 잘생긴 남자가 집을 찾아왔어. 선생님께 찾아뵙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문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추어 문상했고 병풍 뒤에 놓인 율곡 선생의 시신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 그런데 부인은 문상을 온 이 남자가 너무나도 준수하고 멋져 보였지.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어. 그녀는 그를 붙잡고 자꾸 이야기하며 붙들어 두었어. 이렇게 그냥 가시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묵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남자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날 밤 부인의 방에서 함께 머물렀어.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병풍이 스르륵 열리더니 아이고 잘 잤다. 죽었던 율곡 선생이 벌떡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어. 부인은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지. 아니 여보. 당신이 살아났어요? 율곡 선생은 팔짱을 끼고 부인을 바라보며 비웃듯이 말했어. 묘의 흙이 마르기도 전에 시집을 가려던 그 여자를 요망하다고 하더니 나는 아직 땅에 묻히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벌써 새 남자를 들이려 했군. 부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이 비틀거리더니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 그 후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어. 특히 그녀가 장례를 치를 때 가족들은 마치 물동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애통하게 통곡했다고 해. 이 일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고분지통이야. 즉 아내가 죽었을 때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지. 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천붕지통이라고 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한바탕 해프닝 같았던 사건이 결국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교훈을 남기게 된 거야. 모현리의 3.1 운동 의거. 잊혀진 함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때로는 작은 마을에서도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 봄이면 온 마을이 꽃놀이를 즐기던 평화로운 시절. 그러나 그날 사람들은 단순히 꽃을 보기 위해 산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 시골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결심했다.
평범했던 사거리, 장이 서던 곳, 면사무소 앞. 그곳에서 메아리친 외침. 대한독립 만세. 그러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 헌병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감옥으로 끌려간 사람들, 혹독한 고문,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시간 속에 묻혀버렸을까?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불러야 할 때다. 그날의 함성을 다시 되새겨야 할 때다. 그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그날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 3.1 운동 때 그분들이 활약을 했어요. 그때 고종이 돌아가시니까 서울까지 가서 고종의 제사를 지내려고 몇몇 대표들이 올라갔어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3.1 운동에 참가한 거예요. 몇몇 분이 직접 독립선언문을 몇 장 가지고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우리도 이렇게 시골에만 살고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유상철, 허용석, 정경모, 신태식, 신상무, 유상학, 신국호 같은 대표적인 젊은 분들이 나서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보자. 라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모의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어느 마을에서나 봄이 되면 화전놀이라는 풍속이 있었어요. 진달래가 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기는 전통이었어요. 모현리에서도 3월 삼진날을 이용해 뒷산인 촛대봉에 올라가서 화전놀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화전놀이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거사를 벌이기로 했어요. 젊은이들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었고 3월 삼진날 촛대봉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틈을 타서 만세운동을 펼치기로 했어요. 그날이 되자 모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처음에는 마을을 돌면서 농악을 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함께 만세를 불렀어요.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만세운동은 다음날 더 확대되었어요. 그 마을에는 사거리에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면사무소도 있고 주재소도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경찰지서 같은 곳이죠. 장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날을 노려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었어요. 태극기를 두르고 농악을 울리면서 사람들이 장으로 향하자 장에 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합세해서 함께 만세를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해요. 사거리에서 시위를 하며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니까 일본 헌병들이 연락을 받고 출동했어요. 헌병들이 와서 상황을 진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대표들이 전부 체포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광주로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결국 모두 3년에서 4년 정도 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고문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했다고 해요. 고문이 너무 심해서 골병이 들 정도였어요. 결국 형을 받으면서 옥사한 사람도 많았고 나중에 출소한 후에도 병이 들어서 결국 그 후유증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신상호 씨라는 분이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계셨다고 해요. 그러다 그분도 결국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때 주도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분들을 위해서 지금 3.1개라는 모임이 조직되었어요. 이 개는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후손들은 지금 이곳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아까 말한 신상호 씨, 그분과 그 집안의 일부 가족들만 남아있고 다른 분들의 유족 몇 명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건 그분들의 후손들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말이에요. 그분들의 후손이라도 나라에서 더 잘 대우해주고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아쉬워요.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념비는 모현리에 세워진 게 아니라 역전에 세워져 있어요. 실은 모현리는 깊은 산골이라서 거기에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는 역전에 기념비를 세운 것 같아요.